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펌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라는 것은 뭐냐? 펌프는 압력 작용을 이용해서 관을 통해 유체를 수송하는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펌프입니다. 그래서 펌프는 동작하는 어떤 원리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나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펌프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종류죠. 종류. 그래서 형식에 따른 분류의 종류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터보식 원심 펌프 보겠습니다. 임펠러에 흡입된 물이 축과 직각 방향으로 투출되면서 볼유트 게식 내에 유도되어 버텍스 체인버에서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토출하는 형식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펠러의 운동 에너지를, 그죠?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장치다. 펌프 자체가 압력에 의해서 이송을 하는 기계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압력을 만드는 장치가 뭐냐? 여기서는 임펠러를 이용해서 압력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특징을 보시면 원심력에 의해서 액체를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용량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작고 소형이다. 자, 이 내용. 액에 맥동이 없고, 맥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징 현상, 앞에서 말씀드린 서징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입관에, 그죠? 그러니까 액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실제로는 지침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유량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액의 맥동은 없다, 이 내용입니다. 흡입 토출 밸브가 없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펌프에 충분히 액을 채워야 하고 고양정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정. 양정이라는 것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은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 서징 현상 등이 발생하기 쉽다. 근데 앞에서는 액의 맥동이 없다, 이랬는데요. 서징 현상. 실제로 이제 서징, 우리가 맥동 현상이라는 것은 흡입관에, 그죠? 흡입 측에, 그죠? 흡입 측에 이 공기가 누입되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와서 유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유량의 변화가 생기고 그 유량 변화에 의해서 압력계 지침이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 그게 서징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은 뭐냐? 캐비테이션은 고속 회전에 의해서 물에 녹아있던 또는 물과 공기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공기가 분리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고속 회전 또는 온도에 의해서 고온이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물 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공기에 의해서 기포가 생기고, 다른 얘기로 우리가 공동 현상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캐비테이션이 다른 이름이 우리가 공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층이 형성됩니다. 공기의 층이. 그래서 그 공기의 층이 형성됨으로써 진동,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캐비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서징은 공기가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캐비테이션 또는 공동 현상은 펌프의 어떤 고속회전, 그죠? 또는 과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죠? 공기 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분리되면서 공기층이 형성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캐비테이션 같은 경우는 뒤에 또 따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캐비테이션의 어떤 방지책, 그죠? 캐비테이션 방지책,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고속 회전에 의해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회전수를 낮춰주면 되겠죠. 그죠? 회전수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흡입측,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서징 현상도 흡입 측에
공기가 누입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흡입 측에 양흡입, 그러니까 단흡입을 한 개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단흡입을 뭐다? 양흡입으로. 물론 이제 공기가 분리되는 현상도 있지만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현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가 들어오면서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양흡입 하나가 더 들어오면 뭐예요? 이 빈 공간을 채워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양흡입을 한다. 또는 뭐 흡입 관로를 짧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캐비테이션 방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기출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심 펌프, 지금 원심 펌프를 하고 있는데요. 원심 펌프의 구조와 뭐 기본 요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내부 구조,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여기 보시면 임펠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베인, 우리가 안내깃 또는 안내 날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내 날개가 이제 좀 중요하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이 안내 날개의 유무에 따라서 펌프 자체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원심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볼루트, 터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펠러에 가이드베인이 없는 것이 볼루트 또는 우리가 센츄리퓨겔 펌프라고 하는데요. 가이드베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양정용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터빈 펌프의 경우는 가이드베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정용으로 사용이 된다. 가이드베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펌프가 이렇게 뭐 원심 펌프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펌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 회전 운동에 의해서, 그죠? 회전 운동에 의해서 회전력, 임펠러의 운동 에너지 우리가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여기에 좀 더 뭐예요? 유체가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안내를 해준다 이겁니다. 안내를 해주는 베인은 우리가 앞에서 날개입니다. 그죠? 베인 펌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날개. 그래서 안내 날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 날개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유체의 어떤 압력 에너지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루트 펌프는 저양정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양정용, 고양정용 이렇게 두 가지.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흡입에 따라서는 단흡입, 양흡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단수에 따라서는 단단, 다단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뭐 임펠러 모양에 따라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빈 펌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볼루트는 저양정용이고요. 터빈은 고양정입니다.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가이드베인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구비 조건,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고온, 고압에 견딜 것. 그러니까 유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체가 뭐 고온수,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 고압에 견뎌야 되고요. 작동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작, 보수가 용이해야 하고, 급격한 부하의 변동에 대응할 것. 그죠? 이쪽에서 빨리 보내달라 그러면 빨리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부하, 고부하에서도 효율이 양호해야 한다. 병렬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병렬 운전은 우리가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하나가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렬 운전, 펌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뭐 에너지 같은 경우, 보일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아주 중요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다른 하나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병렬 운전에 적합해야 된다.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식은 고속에 안전할 것. 그 다음에 누설이 없고 고장이 적어야 된다.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거 다음 중 펌프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로는 사류 펌프, 그 다음에 충류 펌프.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원심식에서는 크게 앞에서 봤던 두 가지, 볼루트와 터빈, 그죠? 이 두 개의 기본 특징,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복식입니다. 왕복 펌프. 자, 그래서 실린더 내에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액을 토출하는 것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피스톤 펌프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에 패킹과 밸브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뭐예요? 피스톤의 왕복 운동.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랜저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해 두시면은 뭐냐 하면, 슬러지를 함유한 액체에도 폐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이물질이 있는, 또는 뭐 점성이 좀 있는, 이런 유체들, 이송에 주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다이어프램의 장점, 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펌프. 날개 회전에 의해서 원심력을 이용한 펌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고점도액의 이송에 적합하다. 이런 게 되겠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배인 또는 기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어 펌프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 펌프 쪽에서는 이제 기어 펌프를 많이 쓰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회전식에서 고점도액의 이송에 적합한 그런 형태다. 스크류 펌프, 나사 펌프가 되겠습니다. 기타 분사 펌프, 기포 펌프, 그 다음에 수격 펌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펌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이렇게 해서 캐비테이션이 뭐 여기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수온이 증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생기는 물의 증발을 일으키고 기포를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물속에 그죠? 물속에 녹아 있는 공기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고속 회전에 의해서든 또는 유온, 그죠? 온도에 의해서든, 공기층이 생김으로써, 진동,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좀 봐두실 게 뭐냐 하면, 자, 펌프의 회전수를 1000rpm에서 1200rpm으로 변화시키면 동력은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상사법칙, 펌프나 송풍기, 그죠? 그래서 회전을 하는 기계 장치에 적용되는 법칙이 상사법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를 한다. 그죠? 그래서 유량 Q로 보면 그죠? 나중 유량은 처음 유량 곱하기 회전수, 처음 회전수 분의 나중 회전수, 증가한 회전수. 자, 이거에 비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회전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뭐예요? 유량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양정, 높이입니다. 그죠? 얼마만큼 높이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H2는 H1 이렇게 되겠죠? N1 분의 N2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력은 회전수 세제곱이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동력을 안 줬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죠? 처음 동력을 1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변화하는 만큼 했을 때 1.7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동력입니다.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 그죠? 곱하기 N1, N2 회전수 변화량의 뭐 3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사법칙인데요. 상사법칙은 펌프 또는 송풍기에서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보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그죠? 왕복식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왕복식. 그러니까 왕복식 펌프 또는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그 펌프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원심 펌프와 왕복 동식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터빈 펌프, 터빈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이게?
해당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플랜저 펌프가 되겠고요. 기어 펌프는 우리가 앞에서 뭐 고 점도의 유체를 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 펌프에 속하는 거고요. 회전, 그죠? 회전. 그 다음 베인 펌프. 베인도 마찬가지죠. 두 개 다 회전입니다. 그죠? 터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다? 원심. 그죠? 원심식의 볼루트하고 터빈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래서 왕복동식은 우리가 플랜저, 워싱턴 웨어 플랜저 펌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최적 효율을 구하는 겁니다. 최적 효율 계산 문제 보시면은 최적 효율은 이론 토출량분의 실제 토출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곱하기 100%가 나오죠. 그래서 이론 토출량과 실제 토출량과의 비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 송출 유량을 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 속을 지나는 유량을 1.6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론적으로는 1.6이 가는데 누설이 0.6이 되고 실제로는 1이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 반지름 R이 50mm일 때 90도 구부림 곡선 길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곡선부 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길이, 그죠? 요 길이를 계산하는 거. 2파이 R입니다. 그죠? R은 이 원 전체, 원의 원둘레, 그죠?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360도에서 90도만큼만 구한다. 자, 요 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장치. 자, 출톰슨 효과를 이용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압축가스를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 압력이 내려간다. 그죠? 그래서 가스 액화 분리 장치. 우리가, 요거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종류 정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온장치 단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진공, 요 세 개, 요게 자주 나옵니다. 고진공 단열법, 포괄진공 단열법, 다층진공 단열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충전용 분말에는 펄레트, 규조토, 알루미늄 분말이 들어가고요. 다층진공 단열법은 알루미늄 밥과 글라스 울, 서로 포개서, 고진공 중에 둔 단열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온장치 단열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주로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세 개는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온장치 열의 침입 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온장치 열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죠? 밸브 등에 의한 열전도, 그죠? 그러니까 고체가 있는 것이면 전도라는 것은 고체의 열 전달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밸브나 어떤 안전 밸브 이런 부착되어 있는 저온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 요크 등에 의한 열전도 마찬가지죠. 외변에서의 열 복사, 복사라는 것은 매개체가 없이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열, 그죠? 이 복사열이죠, 그죠? 그래서 외변, 그죠? 바깥쪽에서의 열 복사. 그 다음에 단열재를 넣은 공간에 남은 가스 분지의 열 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배관. 그러니까 좋은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는 안전밸브나 밸브류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에 의한 열 전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복사, 외부의 열의 복사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온 장치의 금속 재료. 그래서 저온 치성. 치성이라는 것은 뭐다? 저온으로 인해서 인장 강도, 항목점 등의 하강, 그죠? 하강과 동시에 커집니다. 온도의 하강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커진다. 이게 잘 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 철강은 잘 깨지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온 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장치용 금속 재료로는 응력이 작은 부분, 그죠? 응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 이런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작은 부분. 잘 없다 이거죠. 그럼 동이나 동합금. 이런 거. 조금 약해도 괜찮은 거.
그런 것들을 쓴다는 겁니다. 응력이 생기는 곳은 당연히 뭐 강제, 강이죠, 그죠?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저온장치의 단열재는 단열에 의한 것, 우리가 단열재에 의한 것은 초저온장치에서 액체산소까지 사용을 하고요. 진공단열에 의한 것은 초저온장치 이하에서 진공단열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장치에서는 저온장치의 단열법, 앞에서 고진공단열법, 분말진공단열법, 다층진공단열법,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